빛의 일꾼 영혼들은 지구와 인류가 존재하기 훨씬 이전에 태어났습니다. 영혼은 에너지 파동으로 탄생하며 시작과 끝이 없는 영혼이라는 것에 대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감각으로는 어떤 지점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동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의 의식이 개별적인 감각을 얻게 되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 이전에는 그들은 하나의 가능성으로 이미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것에 대한 의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나에 대한 의식은 어떻게든 에너지의 덩어리들 간에 경계선이 생길 때 발생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동안 태양을 생각해보고 그것이 지속적이고 섞이고 나뉘면서 흐르는 에너지들, 흐름의 거대한 장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의식들이 전체 대양에 흩어져 있습니다. 원한다면 그 대양을 영의 바다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바다의 어떤 지점에서 의식의 집중이 시작됩니다. 그 지점에서 의식은 주변의 의식보다 덜 흩어지면서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다 전체에 걸쳐 그 안에서 투명하지만 형태로 이끄는 어떤 구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식이 집중된 그러한 형태들은 자신들의 환경과는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자신들의 바다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자아 혹은 자기 의식의 아주 기초적인 단계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어떤 지점에서 왜 다른 지점보다 의식의 집중이 일어났을까요? 이 부분이 설명하기 아주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지구의 땅에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작은 식물들은 자신들만의 시간과 리듬에 따라 싹을 틔우고 성장합니다. 하나가 커다랗게 성장하는 동안 다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것은 전혀 성장하지 않습니다. 씨앗을 뿌린 그 지역에는 서로 다름이 생성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영의 바다 에너지는 본능적으로 그 모든 다층적 흐름들과 의식의 층들에서 가능한 가장 최선의 표현들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바다 안에서 의식의 개별적인 집중이 형성되는 동안 바다의 외부에서 작동하는 혹은 그렇게 보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영감으로 바로 당신을 창조했던 남성적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다는 여성성을 수용하는 측면을 표현하는 반면 남성적 측면은 바다에서 개별적인 덩어리를 만들면서 분리와 차이를 만드는 과정을 강화시키며 바다로 쏟아지는 빛의 광선으로 심상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땅의 씨앗을 따뜻하게 만드는 태양의 광선과 같습니다. 이때 바다와 빛의 광선은 함께 대천사라 이끌을 수 있는 존재 혹은 실체를 형성합니다. 그것은 남성과 여성적인 측면의 원형적 에너지이며 당신에게 자신을 현실화하거나 드러내는 천사적 에너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영혼이 의식의 한 개별 단위로 탄생한 이후에는 오랫동안 자신의 집이었던 바닷속에서의 상태를 천천히 떠나게 됩니다. 영혼은 점진적으로 자신이 분리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며 그 인식으로 처음으로 상실감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영혼이 개별적인 실체로서 탐험의 여정을 시작하는 동시에 전체성에 대한 어떤 갈망과 자신보다 더 큰 실체에 속하고 싶은 바람을 함께 품게 됩니다. 내면의 깊은 곳에서 영혼은 나와 다른 이의 구분이 없는 모든 것이 하나인 의식의 상태에 대한 기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집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환상적인 하나됨, 완전한 안정과
편안함의 장소입니다. 마음의 저편뒤로 그 기억을 지니고 영혼은 현실을 통한 셀 수 없는 경험의 장들과 내면의 탐험을 통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새로 태어난 영혼은 호기심의 충동과 경험에 대한 커다란 욕구를 느낍니다. 이는 바다에 섞였을 때 없었던 요소입니다. 영혼은 이제 자신이 탐험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든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방법을 동원해 자유롭게 전체성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우주 안에는 탐험할 수 있는 셀 수 없는 현실의 층들이 있습니다. 우주적 규모에서 보면 지구는 비교적 최근에 생성된 행성들 중 하나입니다. 현실과 차원의 층들은 항상 내면의 욕구와 바람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창조물처럼 그것들은 내면의 비전과 생각들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지구는 서로 상충하는 다른 현실들의 요소들이 함께 어울리는 것을 보고 싶은 내면의 바람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지구는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의 용광로로 기획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 지구는 우주적 단계에서 비교적 최근에 탄생했으며 지구 탄생 훨씬 이전에 수많은 영혼들이 현실의 여러 층들, 행성들, 차원들, 스타 시스템들에서 수많은 탐험과 발전들을 해왔다는 것만 알아도 충분하겠습니다. 빛의 일꾼들은 지구에 태어나기 전에 다른 층들에서 아주 많은 삶들을 살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구 영혼들과 구분짓기 위해 편리하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지구 영혼들은 개별적인 의식의 단위로서 자신들의 발전 단계에서 비교적 초기에 지구에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진화에서 유아기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지구에서의 삶의 주기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빛의 영혼들은 이미 성장 단계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경험들을 했으며 지구 영혼들과의 관계는 일종의 부모와 아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구에서 생명의 형태들의 진화는 지구 영혼들의 내면적인 진화와 깊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어떠한 영혼도 특정 행성에 묶여 있을 수 없지만 지구 영혼은 지구의 원주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성장과 확장은 대체적으로 지구에서의 생명의 형태들의 확산과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의식의 개별적인 단위가 탄생하는 것은 구조와 가능성에 관한 하나의 물리적 세포가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개별적인 세포가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지닌 것처럼 갓 태어난 의식의 내면적 움직임은 아직은 뚜렷한 차이점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그들의 발 아래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가능성의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의식이 스스로 고찰하고 환경을 관찰하고 반응할 수 있는 의식으로 발전해가는 것은 유기체의 단일세포가 환경과 다차원적으로 교류하면서 복잡하게 살아 움직이는 유기세포로 발전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의식의 발전을 생명의 생물학적 발전과 비교하는 것은 간접적 은유가 아닙니다. 사실상 지구에서의 생명의 생물학적 발전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은 지구 영혼들의 탐험하고 경험하고자 하는 영적인 욕구에 대비해 이해해야 합니다. 지구 영혼들의 탐험에 대한 욕구와 바람은 지구의 생명의 형태에 풍부하고 다양함을 창조합니다. 우리가 말해왔듯이 창조는 항상 의식의 내면의 움직임의 결과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과학을 돕고 있는 진화론은 어느 정도 지구에서 생명의 형태의 발전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만 깊은 의미의 창조적인 과정 뒤에 숨겨져 있는 내면적 욕구, 동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생명의 형태들의 확산은 영혼적 수준에서의 내면적인 움직임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영혼은 선행하면서 물질을
창조합니다. 처음에 물리적 형태로 지구에 태어난 지구 영혼들은 자신들의 기초적인 자아감각, 유기체의 단일세포에 최선으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경험을 통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그 경험들을 자신들의 내면의 의식에 통합한 후 물리적 표현에 대해 더 복잡한 수단에 대한 욕구가 생성됩니다. 그것이 좀 더 복잡한 생명의 형태들이 창조되도록 하는 원동력입니다. 의식은 지구에 주로 거주하고 있던 집단의식인 지구 영혼들의 내면적 욕구와 바람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물질적 형태들을 창조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종이 탄생하고 지구의 영혼이 그 새로운 종의 개별적인 일원으로 태어나 거대한 생명과 의식의 실험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화는 우연한 사건이나 사고가 아닌 의식이 그 주된 동기이지만 발전 단계에 있어 미리 예정된 라인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 영혼들은 모든 종류의 동물의 형태에 대해 실험했습니다. 그들은 동물의 왕국에서 여러 종류의 물질적 형태로 살아보았지만 그들 각자는 동일한 발전의 단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진화를 위한 영혼의 여정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환상적인 모험이 따릅니다. 그것을 규정하는 당신 밖에 혹은 당신 위에 있는 법칙은 없습니다. 당신이 바로 자신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원숭이의 관점에서 생명을 경험하고 싶어 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원숭이로 태어나거나 혹은 일시적인 방문객이 되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영혼들은 더 많은 경험과 표현들을 갈구합니다. 그 탐험에 대한 욕구는 지구에서 넘쳐나는 생명의 다양한 형태들을 설명합니다. 그 거대한 생명들의 실험 안에서 지구에서 진행되는 영혼의식의 발전에서 중요한 단계인 인간이라는 생명 형태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 일반적인 내면에서의 영혼의 발전 단계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혼의 의식이 개별적인 단위로 태어난 후 그 발전 단계를 보면 대체적으로 3단계를 거칩니다. 이 단계들은 의식이 거주하고 혹은 경험하고자 선택한 현실의 특정한 층, 행성, 차원, 스타 시스템과는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첫 번째, 순수한 단계, 천국. 두 번째, 에고의 단계, 죄의 경험. 세 번째, 두 번째로 순수해지는 단계, 깨달음. 이 3단계를 은유적으로 유아기, 성숙기, 노년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의식의 개별적인 단위로 태어난 후 그 축복받고 완전히 안전했던 기억만을 지닌 채 하나됨의 상태였던 바다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 실체들을 탐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천천히 자신들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하고 같은 여행을 하는 친구들과 비교해 스스로가 독특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기에 그들은 매우 수용적이며 민감해서 어린아이가 눈을 크게 뜨고 순수함과 호기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단계는 천국과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갓 태어난 영혼에는 하나됨과 안전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집에 가까이 있으며 자신들의 본질에 대한 권리에 대해 의문을 전혀 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정이 지속되면서 그들은 다른 종류의 경험들을 하면서 그 경험들에 잠기는 동안 집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집니다. 유아기 단계에는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무비판적으로 모든 것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영혼이 스스로를 세상의 집중 포인트로 경험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단계가 시작됩니다. 나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각으로 인한 행동들이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스스로 시도해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의식에서 비롯된 어떤 것을 한다는 개념은 정말 새로운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느 정도
수동적으로 흐름을 받아들이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혼 안에는 자신이 경험하는 것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에 대한 인식이 점점 증가합니다. 이것이 에고의 시작 단계입니다. 에고는 원래 외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당신의 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에고는 단지 영혼이 분리된 실체로서 자신을 완전히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래의 기능이었습니다. 이 일은 영혼의 진화 단계에서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발전입니다. 에고는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장하면서 공격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영혼이 자신의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발견하면서 영혼은 에고를 사랑하게 됩니다. 성숙해 가고 있는 영혼으로서 내면의 깊은 곳에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집을 기억하고 잃어버린 천국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고는 그 고통에 그 향수병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무엇이 실체인지에 대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에고는 어린 영혼을 힘의 환영으로 사로잡습니다. 은총의 상태 혹은 천국에서의 추락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어린 영혼의 의식은 점점 더 강력한 힘을 약속하는 에고의 가능성에 넋을 잃습니다. 그러나 의식이 개별적인 영혼으로 태어난 목적이 바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경험하고 탐험하는 것입니다. 천국뿐만 아니라 지옥도, 순수뿐만 아니라 죄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의 추락은 잘못된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죄의식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래야 한다고 믿기 전까지는 당신 외에 누구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의 환영은 연결성 대신에 영혼들 간의 분리를 강화합니다. 이 때문에 영혼 안에서 외로움과 소외감이 싹트게 됩니다. 비록 실질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영혼은 힘을 얻기 위해 점차적으로 파이터, 전사가 되어갑니다. 영혼이 보기에 힘이 마음을 잠깐이라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구 영혼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어떻게 에고를 인식하는 단계가 지구에서의 인간 존재의 등장에 맞추어 들어갔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구 영혼이 식물과 동물의 삶들을 경험할 때 단계는 내면층에서 순수함과 천국의 단계와 일치했습니다. 천사들과 정령들 세계에서 온 영적인 존재들의 안내와 보호하에 지구의 생명들은 넘쳐났습니다. 식물과 동물들의 에테릭체는 천사와 정령의 왕국에 보호하고 양육하는 에너지를 조건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나가서 자신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본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 사이에는 여전히 하나됨과 조화에 대한 거대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인원의 등장은 의식의 발전에 있어 하나의 전환점이 됩니다. 두뇌의 개발을 통해 직립보행으로 걷는 것은 유인원 안에 있는 의식이 자신의 환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유인원으로 태어난 의식은 환경을 좀 더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자유의지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발전 단계는 모두 동시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은 이전보다 더 깊은 수준에서 개별성을 탐험해보고 싶은 욕구를 가진 지구 영혼들의 내면적 욕구에 반응한 것입니다. 지구 영혼들의 성장한 자아 인식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 인간 존재의 등장을 야기했습니다. 지구 영혼이
에고 단계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을 때 인간의 창조로 영혼들이 자유의지를 가진 생명 형태에 대한 경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또한 육체로 태어난 의식이 다른 이들에 대한 나의 인식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나의 관심과 너의 관심, 나의 바람과 너의 바람과의 충돌이 가능한 무대가 만들어집니다. 개인은 다른 길은 어떠한지를 발견하기 위해 스스로도 명백한 하나됨, 주고받는 것에 자연스러운 질서를 깨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지구에서 천국의 종말을 나타내지만 그 일을 비극적인 일이 아닌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지금의 시기의 존재의 내면에서 신성과 개별성의 균형을 가능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사건의 발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영혼의 의식이 에고 단계로 들어가 인간 존재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정령과 천사왕국의 영향은 천천히 뒤로 물러납니다. 마주하게 되는 모든 에너지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것은 그러한 힘을 가진 존재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초대받지 않는 곳에는 결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고의식이 자유의지를 얻은 후 지구 영혼들은 그 힘의 특권과 단점 모두에 대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또한 식물과 동물의 왕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간들에 의해 새로 태어나고 있던 전투적 에너지는 부분적으로 그 왕국들에 흡수되어 그 존재들 안에 혼란을 만들었으며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